일단 오늘 경기에서 벨기에와 캐나다 두 팀이 모두 3-4-3 전형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1대1로 맞붙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캐나다가 평소에 보여주는 축구는 자신들의 피지컬적인 장점, 기동력 이런 것들을 살려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벨기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캐나다가 압박을 해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아까 방금 전에 있었던 스페인의 경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중앙에 촘촘하게 모여 있으면서 패스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벨기에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넓게 위치해요. 모든 선수가. 왜냐? 캐나다가 압박해 들어오니까 압박을 하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압박할 때 압박이 분산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한쪽 측면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 없게 이렇게 넓게 경기장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대1 상황에서는 벨기에가 한 번만 풀어나오면 압박이 풀리는 거예요. 심지어 벨기에가 볼을 잡았을 때 공간이 넓죠? 애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벨기에가 자신들의 개인 기량을 활용해서 한 명만 벗겨낼 수 있으면 압박을 이깁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벨기에의 선수들이 캐나다의 선수들보다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벨기에가 넓게 경기장을 쓰는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그렇게 캐나다의 압박을 유의미하게 풀어내진 못했다. 오늘 캐나다가 압박할 때 벨기에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요. 벨기에가 선수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 엄청나게 분산이 되어 있죠. 선수들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캐나다의 압박을 분산시킨다. 이것이 오늘 경기에서 벨기에가 캐나다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1대1 상황에서의 기동력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패스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패스가 나가는 동안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패스가 전달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할 때 패스가 전달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니까 충분히 캐나다가 압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패스가 왼쪽에 있는 선수에서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때 캐나다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요. 캐나다의 선수들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측면에서 볼을 잡은 선수가 중앙으로 패스를 해요. 근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패스가 나아가는 동안 캐나다의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들 수가 있었습니다. 벨기에가 후방에서 패스를 돌릴 때 순간적으로 캐나다의 선수들이 빠르게 1대1로 압박을 시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이제 패스를 다시 돌려요. 이렇게 되면 측면으로 패스가 나가는데 여전히 캐나다는 계속 압박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도 압박을 걸고 있어요. 1대1로 모든 선수에게 압박을 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캐나다가 압박에 성공하면서 측면 지역에서 벨기에 선수들을 몰아넣고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여기서 벨기에가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걷어내는 과정에서
캐나다가 볼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벨기에의 압박 장면을 보시면요. 이 장면 보시면 벨기에가 압박할 때 데브라이너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벨기에가 기동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압박하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압박할 때와는 다르게 캐나다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 여유로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데브라이너가 열심히 뛰어나가도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 압박 장면을 비교해 봐도 얼마나 캐나다와 벨기에의 기동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보시면 데브라이너가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바추아이가 측면으로 압박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선수들이 같이 압박을 하러 올라오지 않으면서 캐나다가 중간중간에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여유롭게 캐나다는 볼을 받아서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편안하게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동력, 두 팀의 체력과 기동력과 피지컬, 그리고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벨기에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고 캐나다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두 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느냐? 분명히 오늘 경기 캐나다가 압도를 했습니다. 근데 압도를 했는데 결정력이 너무 없어요. 결정력이. 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캐나다가 슈팅을 22번, 벨기에는 9번. 슈팅 숫자가 꽤나 많이 차이 났습니다. 캐나다가 벨기에보다 슈팅을 13번이나 더 했죠. 근데 유효 슈팅은 벨기에와 캐나다가 동일합니다. 벨기에도 3번, 캐나다도 3번. 이러니까 캐나다가 얼마나 오늘 경기를 압도하고 공격 찬스를 만들고 볼을 빼앗아서 슈팅을 많이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슈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페널티킥 찬스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쿠르투아의 대결에서 쿠르투아가 알폰소 데이비스의 PK를 막아내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캐나다가 분명히 기동력에서 압도했고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이 캐나다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정짓지를 못했다. 반면에 벨기에는 기동력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모두 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라인을 올렸을 때 단 한 번만 압박을 풀어내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바로 1대1 찬스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단 한 번만. 그런데 이 단 한 번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죠.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단순합니다. 후방에서 알더베이레르트가 볼을 잡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바추아이에게 단 한 번의 롱패스. 너무나 단순한 패턴인데 단 한 번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갔고 바추아이가 뛰어들어가면서 캐나다는 수많은 찬스를 놓쳤는데 벨기에는 단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면서 1대0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캐나다와 벨기에의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결정력, 세밀함. 아무리 캐나다가 경기를 압도하고 경기에서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니까, 마무리가 안 되면 오늘 경기 이길 만한 자격이 없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벨기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기동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의 찬스 정도는 만들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고 오늘 경기에 승리를 가져갔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캐나다가 분명히 잘했지만, 캐나다가 오랜만에 월드컵에 나와서 16강에 올라가고 싶다면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고 싶다면, 16강에 가고 싶다면 결정력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반면에 벨기에는 오늘 경기만 봐도 팀 전체적으로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수비라인. 여전히 베르통언, 알더베이럴트가 주전입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기동력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기동력을 가지고는 월드컵 토너먼트 올라갔을 때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도 이렇게 기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떨어진 기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이것이 이번 월드컵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